자,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대표 최근에 광폭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요. 내일부터는 호남 지역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서 어제 자신의 고향이죠.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에서 정치를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2024년 2월 13일 날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한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창당 시의 초심을 되돌아본다는 차원에서 이곳을 왔고, 또 이재명 정부가 중도 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이 좀 비었기 때문에 저는 자완 투수가 되겠습니다. 훌륭한 우완 정통 투수분들과 함께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패퇴시키겠습니다. 복당 이후에 첫 번째 공개 일정으로 부산을 찾은 거죠. 정치 복귀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내년 선거 출마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서울 또는 부산시장,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출마를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렇게 되면 부산 가서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건 부산시장을 노린다는 건가요? 저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하는데, 네. 부산의 하나의 어떤 대표적 상징적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부산 경남에 맹주라고 표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상징적 그런 정치인이 사실 없어요. 네. 원래는 김경수 도지사가 네.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크게 어떤 역할을 못했다. 네. 라는 점.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총선 때 지원을 나갔는데, 지원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PK에 유의미한 어떤 영향을 행사하지 못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부산 출신이기도 하고 다른 곳에 출마하더라도 나의 정치적 고향은 부산이다라는 네. 의미를 또 아하. 내포할 수 있고요. 네. 저는 부산 만약 이 어디에 나간다고 한다면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간다라는 네. 걸 전제로 해서 그 자리에.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가 지역구에다가. 상당히 유력해 보인다. 네. 왜냐하면 사실 계양을은 이미 뭐 지금 송영길 전 대표나 또는 지금의 대통령을 낳은 곳인데 거기에 간다는 건 또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이 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충남 아산은 너무나 좀 뜬금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근데 부산시장이 대통령 된 경우는 아직 없거든요. 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전국적인 어떤 인지도로 봤을 때는 네. 그런 지자체 단체장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저는 그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가 유력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개인적인 의견이죠. 근데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자, 일단 조국 원장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뛰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민주당을 위해서 뛰겠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에 이 조국 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광폭 행보에 대해서 그리 좋게 보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게 느끼는 분위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 저를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동안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하는 것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다 받아 안으면서 제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20, 30대가 왜 극우화 안 됐다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20, 30대 특히 남성 일부는 극우화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특히 20, 30대 남성이 처해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고통과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가 정치인으로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조국 사면을 꺼냈던 이 강두구 의원이 좀 너무 이르다, 행보가 너무 좀 오바스럽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어서 박지원 의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혁신당에서는 과도한 견제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사람 도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조국 원장을 감싸고 있는데, 글쎄요, 민주당에서는 왜 이렇게 지금 자꾸 경계하고, 물론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또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조금 경계하는 목소리는 예상은 됐었거든요. 근데 박지원 의원까지 나서갖고 저렇게 쓴소리를 던지네요. 기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애정에 기반한 것으로 좀 보이는 부분은 있고요. 박지원 의원 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국 전 대표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시민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현실이고, 그렇다면 좀 자숙이나 반성의 시간을, 그래서 외부 행사나 어떤 공식적인 일정을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저는 좀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본인이 일단 깃발을 들지 않았습니까? 지방선거에 내가 출마하겠다. 그게 광역지자체장이 되든 아니면 비계된 그런 보궐선거 국회의원 자리든 그러면 마음이 좀 분주할 겁니다. 내가 네. 어떻게든 존재감을 정치적으로 보여야 되겠다. 본인이 언급했듯이 내가 공백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채워나가는 행보로 본인은 인식하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걸 갖고 뭐라 그러는 거는 좀 이상할 겁니다. 그런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좀 빨리 복귀를 해서 뭐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조바심이 잘못하면 실언이나 실수를 낳을 수 있거든요. 그 예가 조국 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30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요즘 젊은 사람들 2030 세대의 남자들 일부는 극우 70대들과 비슷한 성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지금 상당히 우려스럽게 이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입시 비리 관련해서도 최근에 뭐 법률적 정치적으로는 해결이 됐다. 하지만 2030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발언들이 예. 자꾸 구설에 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중정당의 대표였잖아요. 그러면 이 정당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4050의 여성들만 대변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표방하고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대중정당이라는 건 포괄적으로 계층이라든지 또는 세대라든지 이런 걸 다 흡수해서 그들의 어떤 의견을 대변하는 것. 이게 이제 대중정당인데, 근데 지금 조국 전 대표의 언행은 뭐가 문제냐면, 이 2030이 왜 얘기가 시작됐냐면, 사면을 받았을 때 2030이 굉장히 비판적이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2030은 극우다. 이렇게 답변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30의 남성들을 아예 포기할 거냐. 2030 남성들도 자신들의 어떤 정당의 상당한 부분에서 이렇게 설득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나를 지지하지 않고 나를 비판하면 극우다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몰아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이런 그런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정당이 그래서 문제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사실 이렇게 힘들게 관세 협상을 하는데, 자기가 정치 행보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야 될 어떤 조명이라든지 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이 기사를 양산하면서 논란을 하면서 이렇게 갉아먹게 된다면 어쨌든 당은 다르지만 네. 자기를 사면해 줬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도의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대목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원장의 사면으로 지지율도 희생을 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폭 행보, 정치 활동을 본격 재개하기 시작하면서 혹시라도 이 당정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